네, 안녕하세요. 오늘 논문 세미나는 멀티-라벨 이미지 레커그니션 with GNN이라는 주제로 연구실에서 세미나로 다뤄보지 않았던 주제인 멀티-라벨 이미지 레커그니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문 목차는 멀티-라벨 이미지 레커그니션이 어떤 태스크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최근의 연구 흐름들 그리고 과거의 연구 흐름들을 함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었던 GNN을 이용한 멀티라벨 이미지 레커그니션 방법론을 설명을 하면서 어떤 점이 키포인트가 되는지 맥락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전 GNN이라고 해서 최근에 비전 태스크에 있어서 GNN을 이용하는 VIT와 같은 비슷한 계열의 방법론인 유립스 2022의 업셋된 논문을 소개해드리고요. 세 번째는 아직 아이클리어 2023의 언더 리뷰 중인데 해당하는 논문을 이제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멀티라벨 이미지 레커그니션이 어떤 것인지 아래의 논문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 CVPR이 발표되었고 인용 횟수가 679회로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논문입니다. 멀티라벨 이미지 레커그니션 with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라고 하는 GNN을 이용한 대표적인 모델이 되는데요. 해당하는 논문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멀티라벨 이미지 레커그니션은 하나의 이미지 내에 여러 개의 객체 혹은 라벨이라고 논문들에서 표현을 하는데요. 객체 라벨이 포함된 이것을 인지를 하고 찾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지 내 객체 간의 관련성을 잘 학습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데요.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에 대해서 아래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보시면은 이미지 내에는 사람 테니스 라켓, 스포츠 볼, 혹은 사람 타이, 사람 스키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중복되는 라벨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미지 내에 2개 이상의 객체가 라벨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라벨링이 될 때 라벨들의 분포 혹은 라벨들의 관계성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는데 이 관련성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나타날 때는 테니스 라켓이 나타날 확률이 높고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림에서 사람이 나타날 때는 타이가 나올 수도 있고 사람이 나올 때는 스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즉 사람이 나올 때는 여러 개의 많은 확률로 객체들이 나올 수 있지만 반대로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스포츠 볼과 테니스 라켓은 함께 등장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이러한 것이 라벨 간의 관계성이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태스크는 어디에 이용이 되냐? 최근에 이미지 레커그니션을 주로 활용하는 분야에서 의료 진단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이미지 내에 중복되는 병명의 라벨들이 존재할 수 있고 마트 계산대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어떤 객체들 들이 있는지 상품의 카테고리 같은 게 있는지를 인식하는 태스크에서 잘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해당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예시로 보면은 그냥 이미지를 따로따로 사람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고 이런 것은 타이다 독립적인 관계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람과 타이의 상관성이 무시가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라벨 간의 관계를 내포하는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프 구조를 이제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이 그래프 구조 자체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Probabilistic Graphical 모델, PGM 모델 방법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 그래프의 화살표 방향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라벨의 정보로 만들어진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미지 자체를 잘 표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라벨 간의 관계까지 잘 학습할 수 있는 방법론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한 라벨 간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라벨을 통해서 그래프를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그래프에서 나오는 리프레젠테이션이랑 이미지에서 추출되는 리프레젠테이션이 합쳐져서 최종적인 아웃풋을 생성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이 그래프에서 화살표가 의미하고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를 지금부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설명했듯이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사람이 나왔을 때는 수많은 다양한 객체들, 라벨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에 반해 서핑보드가 나올 때는 사람이 등장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살표의 방향은 즉 조건부 발생 빈도를 의미하게 된다라고 의미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해당 논문의 프레임워크를 보시게 되면은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을 CNN을 통해서 뽑아내고, 그리고 라벨 코릴레이션, 앞서 설정을 했던, 우리가 그래프에서 설정했던 그래프를 통해서 라벨 코릴레이션을 고려한 그래프 네트워크를 통과시켜서 나오는 클래시파이어라고 여기서는 명명을 해두는데, 나오는 클래시파이어를 두 개의 결과값을 납 프로덕트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값을 통해 멀티라벨 클래시피케이션, 멀티라벨 이미지 레커그니션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전에는 그냥 GCN이라고 하면은 해당하는 노드의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오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었는데, 그러한 방법론이 아니라 그래프 노드에는 라벨 워드가 포함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하는 방법론을 통해서 백프로파게이션이 일어나면서 CNN의 리프레젠테이션도 업데이트가 되고 GCN의 파라미터도 업데이트되는 엔드-투-엔드의 방법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하는 방법론을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적으로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는 레즈넷을 사용을 하고 글로벌 맥스플링을 이용을 해서 2048차원의 벡터를 생성을 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GCN은 처음에 설명했듯이 해당하는 노드의 값이 워드 임베딩이라고 했습니다. 이 워드 임베딩을 GCN을 통해서 우리가 2048차원으로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래프 네트워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GCN을 통해서 생성된 아웃풋 2048차원에 해당하는 라벨들의 값의 개수만큼이 있는 것이 클래시파이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Generated Classifier, 즉 라벨 바이 차원과 원래 있던 그 차원의 값을 납 프로덕트를 통해서 하면은 라벨 개수만큼의 벡터가 나오게 되고, 해당하는 벡터의 차원은 즉 라벨의 개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멀티라벨 로스와 계산을 하게 됩니다. 멀티라벨 로스는 아래의 식과 같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을 하는 것처럼 멀티클래스에 적용이 되는 로스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라운드 트루스는 하나가 원합 벡터로 있는 상태지만 멀티라벨이기 때문에 그라운드 트루스가 1이 2개 이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GCN이라고 하면은 어드밴스 매트릭스가 정의가 되어 있지만, 멀티라벨 이미지 데이터셋에서는 이러한 어드밴스 매트릭스 자체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해당하는 방법은 동시 발현 빈도를 계산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보시면 왼쪽 그림의 예시로 그래프를 이런 서로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사람이 등장할 때 사람이 등장하는 것은 2번 중에 2번, 사람이 등장했을 때 스포츠볼이 등장하는 것은 1번, 테니스 라켓도 1번, 그리고 타이가 나오는 것도 1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시 출현 횟수를 계산을 하고 개별 단어의 출현 횟수로 나누어 주게 되면은 오른쪽에 식처럼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 매트릭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처음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사람이 나올 때 스포츠볼이 나올 확률은 0.5지만 스포츠볼이 나올 때 사람이 나올 확률은 1이 되는 것처럼 서로 상대적으로 다른 확률을 가지고 있다, 화살표의 의미가 생성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논문에서는 노이즈가 생각보다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스레시홀드를 기준으로 바이너리 값으로 대체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논문에서는 0.4 이상으로 되는 값을 1, 0.4 이하인 값을 0으로 계산을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값의 에벌레이션 스터디에 대해서 그냥 바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면은 0.4 이상으로 됐을 때 성능이 우선적으로 가장 좋았고,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재밌었던 이야기는 스레시홀드 기준으로 엣지 드랍을 하지 않았을 경우, 즉 0이 스레시홀드를 0으로 잡았을 때 모델이 수렴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즉 너무 많은 엣지 드랍을 하게 되면은 관련성 있는 이웃의 정보를 잃게 되지만, 적절한 엣지 드랍은 노이즈를 줄여드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엣지 드랍을 수행하지 않는 것은 GNN에 있어서 오버스무딩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미나에서 지적이 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로 일반적으로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이 라벨들이 많은 상황에서 그렇게 높게 측정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0.5 이상으로는 값이 거의 비슷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아마도 동시 발현 빈도가 그렇게 0.5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스레시홀드를 0.1의 단일 구간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로그 함수를 취해가지고 조금 더 유의미한 결과값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프 오버스무딩 프로블럼을 해결하기 위해서 리에이트 기법을 해당하는 논문은 새롭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방식의 수식은 위와 같지만 해당하는 방법론을 조금 더 직관적인 설명을 위해서 픽값을 아래 예시를 보시면은 픽값을 픽값만큼을 빼고 자기의 1을 기준으로 자기의 값에서 픽값만큼을 빼준 다음에 해당하는 값을 나머지의 로우에 해당하는 값들이 나눠 가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아래 예시를 보시면은 원래는 펄슨을 기준으로 펄슨 자신이 픽값을 0.1을 뺀, 즉 0.9를 가지고 나머지 0.1을 1에 해당하는 값이 3개로 나눠서 가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픽값이 낮을수록 자신의 노드 값에 더 집중을 하고, 반대로 높을수록 이웃 값에 더 집중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바이너리 매트릭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GCN의 애그리게이션 단계에서 같은 비율로 합쳐지기 때문에 스무딩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논문에서는 그래서 0.2의 값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에벌레이션 스터디를 보시게 되면은 0.2의 값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성능이 제일 좋았던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재밌는 것은 P값이 0, 즉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임에도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Generated Classifier를 통해서 라벨의 개수 바이 차원의 닷 프로덕트, 즉 결과값으로 나오는 것이 라벨의 개수만큼의 벡터가 나오게 되는 것을 유도를 해내는 각 라벨의 클래시파이어를 하나를 갖다 붙이는 것만으로도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생성되는 Generated Classifier가 Disentangled Representative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이러한 연산하는 과정 자체, 즉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에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것을 구별해주는 클래시파이어 하나만 있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성능 향상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당연하지만 P값이 너무 커질수록 오버스무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P값이 1 값을 가지면은 모델이 수렴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프의 노드는 처음에 설명한 듯이 워드 임베딩 값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프리트레인 글로브 값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고요. 복수 라벨이 있는 경우에는, 즉 복수 단어 라벨, 즉 예를 들면은 뭐 베이스볼, 뱃 이렇게 있으면 베이스볼과 배트의 임베딩 평균 값을 사용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재밌는 것은 프리트레인 값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하게 원핫을 사용을 해도 성능 차이가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워드 임베딩 자체가 우리가 수많은 코퍼스에서 추출되는 시멘틱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해당 태스크에서는 이런 시멘틱한 의미보다는
태스크에서 중요한 릴레이션이 더 중요함을 시사를 합니다. 즉 원핫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라벨이 구별을 해놓고 그래프 네트워크를 통해서 릴레이션이 학습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원핫을 쓰던 시멘틱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임베딩 값을 사용하던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험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보시게 되면은 실험과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F1 스코어와 MAP 값이 중요한 평가 지표로 작용을 하고, 여기 CPCR, CF1이라고 하면은 per 클래스별로, 클래스별로 측정한 지표값이고, 오버롤이라고 하면 전체 클래스를 다 통합을 해가지고 측정한 프리시전 리콜 F1 스코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탑3라고 하는 것은 전체 라벨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상위에서 3개만을 뽑아가지고 재산출한 결과값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실험적으로 봤을 때 전체 모델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바이너리와 류웨이트 기법을 사용했을 때 성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류웨이트 기법을 사용하는 게 멀티라벨에서 그래프 오버스무딩을 해결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해당하는 데이터셋은 MS-코코 데이터셋이고 80개의 클래스가 있고 이미지당 평균 라벨은 2.9개의 라벨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데이터셋으로 파스칼 VOC 2007 데이터셋을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20개의 클래스가 있어서 전체 20개 클래스를 잘 맞추는 평가 지표를 그냥 제시를 했는데요. 생각보다 쉬운 태스크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리웨이티드 매트릭스 방법론이 여전히 좋은 성능을 기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 된 실험 결과를 보시면은 우리가 해당하는 방법론에 멀티라벨 GCN을 제안을 했을 때는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군집이 어느 정도 비슷한 군집끼리 뭉쳐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학습된 레즈넷만 사용한 결과값을 보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것 같지만 TSN이 결과값으로 앞선 결과보다는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풋으로 해당하는 쿼리 값을 넣었을 때 결과로 도출해주는 이미지 리트리버 시각화를 보시게 되면은 쿼리 값을 인풋으로 이미지를 넣었을 때 제안하는 방법론은 쿼리까지도 비슷한, 라벨까지도 비슷한 결과값을 내주는 반면에 바닐라 레즈넷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이미지는 유사할 수 있으나 라벨 값이 함께 유사하지는 않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비전 GNN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GNN on Images Worst Graph of Node라는 논문으로 2022 뉴립스에서 인용이 되었고, 업셋이 되었고, 벌써 18회나 인용이 될 만큼 어느 정도 주목을 많이 받은 논문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비전 GNN을 설명하는 이유는 이후에 설명할 논문인 ML VIG라는 논문에서 비전 GNN 구조를 백본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해당하는 방법론은 제가 다른 세미나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 비전 GNN 세미나 논문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방법론의 프레임워크를 보시면 위에 있었던 대표되는 그래프 네트워크를 써서 했던 앞선 방법론과 프레임워크 자체가 비슷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비전 GNN을 통해서 비전 리프레젠테이션을 뽑고 그리고 라벨 코릴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패치와 패치 간의 라벨을 연결시켜주는 또 하나의 구조로 그래프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을,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두 개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융합하는 과정이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래프 스트럭처 오브 이미지라고 해서 이미지를 그래프로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왜 이미지를 패치로 놔두고 패치를 왜 그래프 패치로 바꾸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원래 우리가 CNN에서는 이미지 전체를 사용을 하고 있었고, 최근에 나왔던 비전 트랜스포머에서는 이 이미지를 패치로 적용을 하고 패치 간의
이런 릴레이션을 어텐션을 통해서 패치 리프레젠테이션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패치로 나누게 되면은 VIT에서도 패치 간의 포지션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사실 위에 있는 그림과처럼 패치로 나눴을 땐 배경, 사람, 오른쪽으로 갈 때 배경, 사람, 배경에 이런 순차적으로 객체들의 관계성이 나타나고, 아래로 갈 때는 배경, 물고기 배경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거리랑은 상관없이 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패치들은 두 개 다 배경이기 때문에 이 배경과 배경은 상당히 유사한 패치이어야 한다라는 게 우선적인 생각이지만, 비전 트랜스포머에서는 이러한 패치에서 공간적인, 실제적으로는 이제 포지션에 대한 정보를 기입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유사한 거지만 여전히 거리가 멀어지는 현상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이러한 문제가 결국은 2D 그리드에서 나타나는, 2D 그리드 공간에서 나타나는 한계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배경, 사람, 물고기, 이 객체들이 순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어떠한 공간에서 표현이 된다라고, 패치들이 순차적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유연한 공간에 배치를 한다라는 소리가 되겠고, 이러한 유연한 공간으로 제한이 되는 게 그래프 공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되냐? 그래프는 사실 거리에 대한 개념보다는 연결되어 있다 없다라는 그러한 정보만을 통해서 공간이, 스페이스가 형성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패치로 나눴을 때 해당하는 배경들이 배경과 연결되는 부분을 연결을 시킨다고 하면은, 배경 다음 사람이 나온다라고 할 때 배경과 사람의 중간에는 사람과 배경이 함께 나오는 이미지 패치들, 그 다음은 사람, 그 다음은 사람과 물고기 사이에는 사람과 물고기가 함께 나오는 패치, 물고기만 나오는 패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연하게 조금 더 공간적인 공간에 패치들을 배치를 할 수 있는 특징이 생기게 됩니다. 이 그래프 패치 자체는 그래프는 KNN을 통해서 이웃을 찾게 되고, 해당하는 이웃을 기반으로 그래프가 형성된다는 점 미리 사전에 언급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GCN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와 연결이 되는데, 예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GCN 자체가 인접한 이웃 기반의 애그리게이션이다 라고 하면은, 트랜스포머 자체는 어텐션 맵이 결국 형성되는 게 전체 노드에 대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풀리 커넥티드 기반 애그리게이션 방법론을 취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은 해당하는 노드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값이 이미지 패치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비전 트랜스포머가 GCN처럼 활용되는 단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애그리게이션을 할 때 노드를 어떻게 샘플링을 하고 풀링을 어떻게 하는 과정, 그리고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는 과정인데, 일반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과정 자체는 그래프 네트워크에서도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로 그냥 비선형 변환이 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애그리게이션 되는 단계에서 어떠한 그래프의 바이어스가 주입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하는 VIG 블럭을 설명을 드리면은, 맥스 렐러티브 그래프 컨볼루션과 레지듀얼 커넥션, 딥GCN에서 사용되던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해당하는 방법에서는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 노드 임베딩 값을 기준으로 KNN, 즉 레이어가 깊게 쌓일수록 9개에서 18개의 이웃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이웃을 선정을 하고요. 오픈 리뷰에서 설명된 디스턴스 계산하는 방법에서 디스턴스 계산하는 많은 방법론을 사용을 해봤지만 그냥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맥스 렐러티브 애그리게이션 펑션 자체는 두 개의 레이어 값의 맥스 값을 취해서 나오는 값에서 가장 엘리멘탈 와이즈로 풀링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해당하는 설명을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지듀얼 커넥션, 즉 우리가 숏컷에 대한 정보를 주입을 해서 그래프 컨볼루션 값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레이어에서 아웃풋이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해당하는 방법론을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리면은, 왼쪽 그림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 레이어를 통해서 형성된 왼쪽 그림과 같이 그래프 프로세싱이라고 하고 이 그래프 프로세싱이 일어난 후에 1번과 2번 이런 같은 경우에는 그림처럼 2번의 비선형 두 개의 노드 값의 차이를 추가가 된다라고 메시지로 형성을 하고요. 해당하는 메시지 만들어져서 리프레젠테이션으로 사용하는데 비전 트랜스포머링을 통해서 엘리멘탈 와이즈로 풀링을 해서 이 통합된 값을 가지고 레지듀얼 커넥션 값을 통해 원래 있었던 자기 값을 받고 여기에서 뭐 헤드가 따로 있지는 않던데 업데이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차원을 맞춰주는 레이트가 합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하는 구조를 이제 MLVIG에서 사용을 할 때는 전체 한 번 더 풀링하는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풀링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셔널 인코딩 자체도 추가적으로 노드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원래 노드에는 이러한 포지셔널 정보가 없기는 하지만 상대적인 포지션의 위치가 처음에 패치를 나눌 때 이미지에서 존재하기 되기 때문에 이를 스윙 트랜스포머와 같이 렐러티브 디스턴스 기반으로 방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될 점은 그래프가 쌓일수록 임베딩 값이 달라질 거고, 그때마다 KNN을 다시 해서 이웃 값을 다시 설정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프 스트럭처 자체가 계속해서 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이어가 쌓일수록 이웃을 뽑을 때 다일레이티드 애그리게이션 방법을 취하는데, 이러한 이유는 다일레이티드 CNN에서 사용을 하는 방법처럼 조금 더 리셉티드 필드 자체를 넓히려고 사용을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첫 번째 레이어에서 내가 1, 2, 3, 4 자기 이웃 기반으로 1, 2, 3, 4 값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등차 수열의 방법을 통해서 1, 3, 5, 7 다음 레이어에서는 1, 5, 9, 13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멀리 있는 이웃의 값을 순차적으로 뽑아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전 GNN의 비주얼라이제이션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블럭에서는 로컬 피처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해당하는 로컬 피처는 컬러와 텍스처의 유사도가 높은 것을 이웃으로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2번째 블럭 레이어가 쌓일수록 패치들 간의 상관관계에 좀 더 학습된 결과를 보이게 되고, 이것이 오브젝트 인식에 큰 도움을 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텐션이 걸리는, 어텐션이라고 하기보단 자기의 이웃으로 판별되는 값이 어떤 건지를 지금 보여주는 건데, 처음에는 로컬한 이웃을 많이 찾다가 뒤로 갈수록 객체가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객체를 뛰어넘어서 자기가 유사한 패치를 찾아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설명할 멀티라벨 비전 VIG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해당하는 논문은 아이클리어 2023의 언더 리뷰 중이고, 이제 처음에 설명했던 방법론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을 융합해서 사용을 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멀티라벨 이미지 처음에 설명했던 방식이 대표적으로 그냥 CNN의 피처를 이용하고 라벨의 임베딩을 통해서 뭐 라벨 그래프를 사용을 해서 나오는 이미지 값을 결합을 해서 로짓을 생성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로 비전 GNN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패치를 통해서 나오는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 값을 이제 로짓으로 최종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 이번에 세 번째로 설명할 방법은 이 두 가지 방법을 융합을 해서 라벨의 값도 만들어서 라벨 그래프를 만들고,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나오는 그래프를 만들고, 두 개를 통해서 정보가 생성되는 2분할 그래프 구조로 만든 다음에 최종적으로 로짓을 생성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티라벨 이미지 레커그니션 이런 식으로 생성되는 라벨의 구조로 나오는 값을 두 개를 결합을 해서 최종적인 생성을 생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설명했던 VIG 블럭과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해당하는 라벨 노드가 있다라고 하면은 해당하는 라벨 노드에
똑같이 컨볼루션이 일어나게 되고 앞서 설명했던 방식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라벨 임베딩 값은 패치 노드를 기준으로 생성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즉, 라벨은 처음에는 랜덤 이니셜라이즈 되어 있지만 해당하는 랜덤 이니셜라이즈 되어 있는 라벨에서 이웃을 선별을 하고 이 이웃들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 패치의 이미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결국에는 한 라벨에 유사한 이미지 패치들이 뭉치게 될 거고 애그리게이션 되다 보니까 특정한 객체의 값은 특정한 이미지 패치로부터 정보를 받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로 나오는 라벨 값이 오른쪽에 가운데 있는 라벨 리프레젠테이션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값을 이제 어드밴스 매트릭스를 통해서 연산을 해서 나오는 값을 최종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어드밴스 매트릭스 자체도 라벨 간의 상관관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러너블 파라미터로 클래스 개수만큼의 클래스 바이 클래스 개수의 어드밴스 매트릭스를 학습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학습되는 것은 결국에는 라벨과 라벨 간의 상관관계를 학습하는 LLG 블락이 되고요. 앞서 있었던 거는 라벨과 패치 이미지 간의 상관관계를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패치 라벨 블락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PLG 블락에서는 사실 이제 이웃을 몇 개를 뽑을지에 대해서 크게 민감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논문에서 33개를 사용했는데 33개 정도 사용을 했을 때 성능이 가장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 값을 에버리지 풀링을 통해서 패치 개수를 전체를 통합을 시키고 이렇게 시켜야 해당하는 전체 패치들이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으로 값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차원의 값을 최종적으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해서 라벨의 개수만큼의 벡터를 생성을 하고요. 이렇게 생성된 값과 라벨에서 나오는 클래스 개수의 벡터를 최종적으로 연산을 해주는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개별적으로 생성되는 라벨의 값에 개별적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연결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컨캣을 한 후에 라벨의 스코어로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나오는 값을 합산을 하고 시그모이드 함수에 적용을 해서 최종적인 스코어 펑션으로 활용을 해서 앞서 똑같이 사용했던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를 적용을 합니다. 이때 로스를 사용을 할 때 어시메트릭 로스라고 해서 이미지 내 대부분 라벨 값이 0이기 때문에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몇 가지 변형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우선적으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라벨을 구별을 해서 적용을 하고 비대칭적인 가중치를 사용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은 식을 볼 때 감마 플러스 값을 0 그리고 마이너스를 2로 설정을 하면은 이렇게 설정함으로써 파지티브에 조금 더 높은 가중치를 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는 파지티브 자체가 소수의 샘플 개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로바빌리티가 낮은 즉 쉬운 네거티브보다는 어려운 샘플에서 그레디언트가 조금 더 크게 증가시키기 위해서 위와 같은 방식을 취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해당하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어시메트릭 로스를 사용을 했을 때 프로바빌리티가 낮은 데서는 그레디언트가 낮고 어려운 샘플에서는 그레디언트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을 하면은 균등하게 프로바빌리티가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해당하는 내용은 제가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Asymmetric Loss for Multi-Label Classification ICCV 2021에서 발표된 논문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시면은 앞서 설명했던 멀티라벨 GCN과 또 비교를 하고 기존에 있었던 Q2L이라고 해서 쿼리2 라벨이라는 논문인데 해당하는 방법은 어텐션 계열의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어텐션 계열의 방법론입니다.
해당하는 소탄 모델과 비교했을 때도 더 나은 성능을 보이며 파라미터 수와 컴퓨테이션 컴플렉시티를 부분에서도 효율적으로 연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멀티라벨 GCN과 같은 그래프 계열의 다른 모델들보다도 모델 경량화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해당하는 논문에서는 VG500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500개의 라벨 카테고리를 가지며 인밸런스드 데이터셋인 데이터셋을 통해서 실험을 조금 더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평가 지표는 앞서 설명했으니 생략을 하고, 멀티라벨 GCN에서는 그 라벨의 수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미지와 라벨을 결합할 때, 즉 마지막으로 차원 바이 클래스 개수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결합할 때 웨이트가 달라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라벨 수가 증가할 때마다 모델의 성능이 떨어지는 요인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멀티라벨 VIG에서는 개별 노드가 이미지의 패치로부터 오는 값에 의해 생성되기 때문에 라벨의 수에는 크게 민감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 된 실험 결과를 통해서 직관적인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그림을 보시면은 칼라 블락으로 설정된 부분이 라벨 값과 가장 유사하게 나오는 패치 노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이웃을 4개를 설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person A에 대해서는 사람의 팔, 그리고 무릎, 발, 이러한 부분에 이 라벨과 가장 연관성이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가 유사한 패치 노드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각 테니스 라켓이라고 하면은 테니스 라켓 부분, 그리고 얼룩말도 얼룩말의 형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이웃이라고 선정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노란색 노드는 노란색 패치 노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빨간색 노드가 이웃의 노드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해당하는 부분에서도 노란색 패치 기준으로 유사한 이웃들이 주변에 있는 값과 그리고 객체가 맞는 부분을 잘 찾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패치의 디스턴스보다는 패치들, 객체 간의 시멘틱한 의미를 조금 더 고려한 이웃들이 패치 인베딩을 통해서 선정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멀티라벨 이미지 레커그니션 태스크에서 알아보았고, 해당 태스크에서는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할 때 라벨과의 디펜던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GCN에서는 이러한 라벨 디펜던시를 고려하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해당하는 연구들에서 이미지 라벨과 라벨 간의 관계를 잘 학습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을 기존 연구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비전 트랜스포머의 이미지 패치를 그래프로 이용해서 한 이미지 내에 여러 객체가 있을 때 객체들의 관련성을 잘 학습하는 VIG 모델을 설명을 드렸고, 해당하는 VIG 모델을 적용을 해서 이미지 패치와 라벨 간의 관계성을 직접적으로 모델링하는 방법론인 멀티라벨 VIG가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라벨 인베딩을 패치의 정보를 통해서 인베딩을 하고 이를 엔드투엔드로 학습을 하는 과정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오늘 제 세미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